김지훈. 네, 한국교통방송 TVN 교통시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2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코너입니다. 이 교통과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오늘 출연하시는 분이 해결사 역할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께 오늘부로 교통과 관련된 전담 변호사가 생기는 겁니다. 예. 자, 어떤 코너인지 제목만 들어도 바로 짐작을 하셨을 텐데요. 도로왕 김지훈, 법무법인 YK의 김지훈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의 도로왕 김지훈 변호사입니다. 제가 변호사님을 저희 청취자분들의 전담 변호사로 임명을 했는데 제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을 해도 되나요? 그럼요. 네. 저는 사실 도로왕 김지훈 변호사님의 그 유튜브를 좀 봐가지고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훤칠하게 정말 잘생기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튜브 들어오셔가지고요. TVN 통 검색하시고 TVN 교통시대로 우리 김지훈 변호사님, 아니 내 전담 변호사 얼굴은 알아야 되니까. 그럼요. 예, 마스크를 그렇습니다. 쓰고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네, 자 우리 청취자분들과 첫 만남인 만큼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법무법인 YK에서 교통센터 김지훈 변호사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도로왕 김지훈 변호사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유튜브는 자발적으로 시작하신 거 맞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정보 많이 주고 계시더라고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찾아봐야 되나요 하시는 분들께 좀 정보를 주시죠. 네, 유튜브에 김지훈 변호사라고 검색하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제일 쉬운 거는 도로왕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이제 다른 변호사분들은 도로왕이라는 표현을 이제 빼앗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도로왕은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자 도로왕은 무조건 김지훈 변호사, 여러분의 전담 변호사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몇 개 정도 올리셨어요? 저도 세보지는 않았는데요. 네. 지금 매주 한 편씩은 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흔히 얘기하죠. 이렇게 대박난 영상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던 영상이 있죠. 예. 예. 제가 이제 했던 영상들 중에 핫한 영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핫한 영상은 아무래도 우회전 제대로 하는 법. 예, 우회전 제대로 하는 법과 관련된 영상이 가장 핫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회전은 그냥 잘 보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네. 그렇지만 이제 우회전 하는데도 굉장히 다양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회전을 하고 만나는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신호에는 가면 되고 그리고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올린 영상이 있는데 네. 지금도 꾸준히 사람들이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운전한 지 꽤 오래돼서요. 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도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새로운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차원에서도 한번 볼 필요는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자, 6655번님께서 다방면으로 유용한 정보들을 들을 수 있는 방송이네요. 우연히 틀었다가 계속 듣고 있네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그냥 종류별로 쭈박쭈박 다 준비를 했거든요. 자, 지금은 교통법과 관련된 시간입니다. 교통 관련 변호를 하다 보니까 정말 홍길동처럼 전국을 다 다니신다는 소문이 났어요. 예. 어제도 또 다른 곳에 갔다 오셨다고요. 네, 맞아요. 네. 사실은 꼭 교통 분야가 아니더라도 이제 네. 저희 법인이 워낙 전국구로 사건을 수행하다 보니까 많이 돌아다니긴 합니다. 그런데 특히 교통 사건은 시간 그리고 도시나 시골 낮, 밤 가리지 않고 어디서든지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건이 굉장히 전국구로 발생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제주도도 가서 재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제도 여주의 어떤 이제 시골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피해자분 사망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가족들과 합의도 진행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이용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련해서 사고도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코로나19 이후에 교통사고의 양상이 좀 많이 달라지거나 했던 부분들이 있나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이제 교통 상황에 변화를 준 것 같지는 않지만 네. 어떤 게 있냐면 이제 10시 이후에 네. 집합 금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체감하는 것으로는 음주운전 사건이 조금 줄었어요. 그건 상당히 바람직하네요. 네. 근데
음주운전 사건이 줄어든 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술자리를 가지고 나서 예전 같으면 대리를 불러야 되는데 대리가 안 잡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차를 운전을 해버린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은 10시에 끝나도 지하철이 다닙니다. 아,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체감하기로는 음주운전이 조금 줄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줄어들다가 결국은 없어져야 되는 거죠, 사실. 맞아, 없어져야죠.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혹시 맡았던 사건 중에서 정말 이거는 나 스스로를 칭찬해 줄 만해 할 정도로 해결 잘했다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만 예. 떠올리자면 뭐 술에 취해서 직장인이죠. 술에 취해서 세워둔 차에 여름에 에어컨을 틀고 자려고 들어갔는데 네. 취해가지고 기어를 잘못 건드렸어요, 몸으로. 네. 그래서 차가 잠결에 앞으로 한 1m 뜩뜩뜩 굴러가가지고 앞에 있던 오토바이를 치고 그대로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 거네요. 운전자는 자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앞에 있던 운전자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오토바이가 찌그러지지도 않았고요. 봤는데 이제 운전자가 엎어져서 자고 있으니까 죽은 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서 보는데 술 냄새가 나니까 이제 입건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잘 변호를 해서 음주운전에 고의가 없었다라고 해서 무혐의를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되게 열심히 했던 그리고 뿌듯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 워낙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의도를 가지고 사고를 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 일단 내가 당사자가 되면은 그 분도 마찬가지셨을 것 같은데 당황하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당황해서 정신이 일단 없어지거든요. 그럴 때 제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요. 네. 일단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뒷목을 잡고 내려요. 네? 농담이고요. 정말요? 그런데 네. 이제 그 자리에서 네. 그 고통을 전혀 호소하지 않고 나중에 뭐 병원 치료비를 제출한다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반은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처음에 사고가 났을 때 주변 교통 안전 상황을 살피는 것이죠. 왜냐하면 2차 사고를 막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는 당연히 보험사도 불러야 되고 그리고 사고 현장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뭐 바퀴 방향도 찍고 찍는 요령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너무 기니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주변 교통 상황부터 살피셔라. 예, 쉽진 않겠지만, 근데 이거는 진짜 실제로 저희 PD분께서 경험을 하셨는데 너무 당황을 했는데 상대가 보통 명함을 주잖아요. 근데 네, 그렇죠. 내가 마침 명함이 없었어요. 근데 상대가 아니 그럼 신분증이라도 내놔라 이러면서 신분증을 찍어갔는데 이렇게 일반인이 상대에게 아무리 사고 상황이지만 신분증을 요구해도 되는 건가요?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한테도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 중에 진짜 신분증 찍어가는데 이거 뭐 개인정보 도용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네. 사실 이제 신분증을 안 주면 이거 신분증 안 주면 뺑소니예요? 라고 하면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딱 뺑소니라는 말 나오자마자 상대방은 덜컥하죠. 덜컥하죠. 네. 그런데 뺑소니는 아닙니다. 이제 신분증을 제공해야 될 의무는 없고 요구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이제 본인의 자유 재량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를 보면 사고가 났을 때 사상자가 있으면 구호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 인적사항 제공에 예를 들어서 성명, 전화번호, 주소 정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름이랑 전화번호를 주거나 명함을 주면 해결이 되는 문제죠. 네. 신분증은 제가 보여드릴 수 없고 대신 제 이름과 전화번호와 주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본인이 자기 번호를 주는 게 맞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봤을 때 뭐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찍어갈 권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나중에 PD님 개인정보 도용당하면 제가 고소장을 써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PD님은 굉장히 만족하시네요. 예. 자, 저희가 사실 이 교통사고와 관련해가지고는 워낙 일상적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도로왕 김지훈 변호사님한테 물어볼 것도 너무 많고요. 지금 질문도 사실 많이 올라왔거든요.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 하던 차량 사고 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직진 차선에서? 네. 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사고가 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지금. 그러니까 신호 위반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은데. 예. 자, 일단 이 차의 잘못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과실 비율을 이제 따져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회전을 하려고 서 있으면 뒤에서 직진 차량이 빵빵거리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이거 할 말이 많은데요. 이제 뭐 짧게 말씀드리자면 이게 우회전하는 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차, 직진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빵빵거린다. 네. 비켜줘야 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아, 비켜줘야 될 의무가 없답니다. 네. 오히려 뒷차가 빵빵거리잖아요. 네. 심한 경우에는 난폭운전으로 신고를 당해서 벌금을 물 수가 있어요. 실제로 대법원에서 난폭운전으로 뒷차가 빵빵거려서 300만 원 벌금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된 표현으로 쫄지 마십시오. 쫄지 마세요. 예, 네. 도로왕 김지은 변호사님,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좀 많은 얘기들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럼요.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